6번 문제.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자,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자,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3, 1, 5, 2, 5,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겠네요. 여기는 1, 1이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3y, 그죠? 자,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주면 3y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x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저게 나타내 주려면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일 텐데 위쪽이 마이너스, 그죠? 위쪽이 마이너스고 아래쪽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최종적인 식을 인수분해 주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b, c를 이제 찾아줄 텐데요. a는 마이너스 3이죠. b는 1이고요. c는 2가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a 최종적인 답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제 이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의 2차식을 만들어줘야 가능하죠. 자, 2를 넘겨주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2차식 하나가 등장하죠. 이렇게 되고요. 물론 직접 나눠줘도 되고 여기서 x제곱 대신에 대입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3차 이상의 식이라면 직접 나눠줘도 되죠. x제곱은 4x-7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는 식을 x제곱 대신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8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4 플러스 10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자, 통분을 해주면 자, 알파 베타는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9분의 4에서 2를 빼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이제 조리제법을 쓸 텐데 이제 x에 2를 집어넣으면 되네요. 자, 조리제법 써도 되고 바로 인수분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더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맞춰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수 부분은 여기서 허수 부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만 좀 더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0으로 하는 방정식을 풀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x는 1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했기 때문에 4i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두 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을 여기다 적용시켜 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근은 베타 알파가 1 뿔마 2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i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의 근이 되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인 것을 찾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중에 나와 있는 것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항등식일 때 이제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 이 부분을 보면 짝수와 홀수를 나오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에 먼저 전체를 A0부터 모든 개수들을 A10까지 나오게 먼저 만들어 줘야 되죠. A10까지 나오게 만들려면 X에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X에 3을 대입해주면 9, 2, 18에 21 플러스 4에 7승이 되겠죠. 그럼 22니까 1이죠. 1. 그래서 X에 3을 대입해주면 답이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부호가 다르게 만들어주려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줍니다. 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홀짝의 부호를 만드는가를 잘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X에 2를 대입해주면 여기다 2를 대입해줄게요. 먼저. 자, 2를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7 플러스 4. 그럼 당연히 1이 되겠네요. 자, 그 결과는 1이 되는데 그 1이 되는 과정에서 X에 2를 대입해주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맨 끝에 2를 대입해주면 A10까지가 떨어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 자,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A0가 빠졌습니다. 자, A0는 맨 나중에 생각해주고 이걸 가지고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0를 포함해서 위아래를 더해줘야겠네요. 그죠? 위아래를 더해주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줍니다. 자, 위아래를 더해주면 2, 7 x에 2를 대입했을 때를 보면 2 마이너스 7 플러스 4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2를 수정을 해주고요. 자, 위아래를 더해주겠습니다. 자, 더해주면은 이것만 남죠. 그럼 오른쪽은 0이니까 즉 우리가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찾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은 0이 되겠습니다. 근데 0이 되는데 우리는 찾는 게 A0를 제외한 나머지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핵심은 A0가 어떤 값인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2, A4에서 A10의 값은 결론은 마이너스 A0가 될 텐데요. 자, A0를 판단해 보면 A0를 구하려면 처음에 있는 식에 x에다가 뭘 대입하죠? x에다 2를 대입할 겁니다. 자, 처음에 있는 식 있죠? x에다 2를 대입할 거예요. 2를 대입하면 오른쪽 식이 전부 다 날아가고 A0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면 얼마죠? 2를 대입하면 4, 8, 14 플러스 4에 7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의 7승. 마이너스 2의 7승이죠. 마이너스 2의 7승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2의 7승 되겠네요. 그렇죠. A0는 마이너스 2의 7승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찾고 싶어하는 이 값 있죠. 이 값은 대입을 해주면 2의 7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걸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복소수라는 것은 가장 큰 수의 범위입니다. 자, 복소수는 가장 큰 수의 범위고요. 이 속에는 실수와 허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범위의 복소수 개념을 잘 숙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알파와 알파파가 똑같다. 알파와 알파파가 똑같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알파가 실수라는 말입니다. 베타와 베타파가 똑같다.
베타가 실수라는 뜻이겠죠.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해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복소수 알파 베타를 갖는데 알파와 알파 바가 같고 베타와 베타 바가 같다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 있죠? 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결국은 이걸 해석해라는 문제와 같죠. 그래서 판별식 써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를 쓰라는 뜻이에요. 4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고요. 즉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요식을 이제 요식으로 나누래요. 일단 반복적인 패턴을 보면 누구나 2015를 치환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15를 x로 먼저 치환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은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요 식을 먼저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이제 x 세제곱 6x 제곱 12x 플러스 8. 이제 오른쪽까지 다 계산을 바로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식을 정리를 해보면 2x 세제곱 다 없어지네요. 그죠?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식을 뭘로? 6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구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주면 결국은 요것만 남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에서 qx 값을 구하란 말과 같죠. 그래서 이제 왼쪽 식을 써주면 누구나 다 알겠죠. 이제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고요. 요 식이 63 곱하기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써볼게요. 자, 그럼 qx란 부분이 어딘가 바로 알죠. qx란 부분이 어딘지. 이 qx 63과 qx를 곱한 값이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qx란 값은 우리가 몫을 찾는 거죠. 몫은 63분의 2 x 플러스 1이 되고요. x에 처음 숫자를 대입해주면 이게 20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을 63으로 나누고요. 32에다 2를 곱하면 6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제 요게 요런 성질을 성립하는 복소수다. 자, 복소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bi 바로 적용합니다. 자, a 플러스 bi를 여기다 적용해주면 a 플러스 bi, 여기 iz고요. 마이너스 z 바래요. 마이너스 z 바까지 써줍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b 플러스 ai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얻어줄 수 있는 식은 a는 b다. 그죠?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은 수다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나온 저 복소수가 결국에는 a 플러스 ai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z제곱은 실수이다. 자, z가 a 플러스 ai이기 때문에 이거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i가 되죠. 그럼 쟤를 제곱하면 z제곱은 a제곱에 여기 2i가 남을 거니까 실수란 말은 틀린 말이고요. 자, z분의 z바다. 자, z는 a의 1 플러스 i가 되고요. z반은 호수부의 보를 바꾸기 때문에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러니까 호수에 대한 말은 맞습니다. 자, 요 세 번째씩 전개를 하면 z의 제곱에 z바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z의 제곱은 a 플러스, 자, z의 제곱은 a 제곱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고요. z바의 제곱은 a 제곱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데 a 제곱으로 묶어주면 2i,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2i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절대 실수가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13번은 답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제 요 복소수 형태,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죠. 이건 거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저거를 이제 분모를 실수화를 시켜주면은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됩니다. 요거는 방정식에서 나온 건데요. 요 방정식은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요게 성립하면 또 하나 z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맞고요. 자, 두 번째 z의 60승인데 자, z의 60승은 z 세제곱의 20승이고요. 그 다음에 63승은 z 세제곱의 뭐죠? 21승이 되죠. 그러니까 z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건 당연히 0이 되겠네요. 자, D급 볼게요. 자, m승을 하고 m승을 했는데 우리가 z의 성질은 3의 배수로 계속 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z의 6제곱이 1이고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i의 m승이 있는데 i의 m승 같은 경우 얘랑 계산해서 만들어주려면 0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제곱을 한다고 해서 절대 도움이 안 되죠. 6제곱 정도를 해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6제곱을 하면 z의 6승하고 i의 6승을 더했을 때 바로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가장 작은 자연수는 12가 될 수가 없죠.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자, 항상 정수나 자연수 조건 같은 거 있으면 눈여겨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요거의 인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이 식을 연결을 시켜보면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 이 3차식이 x-b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자, 바로 전개를 해볼게요. 이런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옆에 최고차항의 1차인 식이 하나 붙는다. 이렇게 해서 항등식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기가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식을 전개해서
계수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2b죠. x는 b제곱 뭐죠? b제곱 마이너스 2bc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b제곱 c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수 조건을 이용하기 전에 이제 계수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a는 c-2b죠. b제곱 마이너스 2bc는 5가 되고요. b제곱 c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은 바로 이 세 번째 식이 되겠네요. 정수라고 해봤자 뻔하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b가 1이고요. c가 2인 상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b가 1이고 c가 2인 상황은 이 두 번째 식에 집어넣을 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할게요. 자,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2인 상황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식에 만족하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있던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 b 마이너스 1 넣고 c 1 넣는다. 그러면 요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은 4가 되고 b의 절대값은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조건을 먼저 볼게요. fx는 x제곱이고요. 자, g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먼저 최고차항의 계수가 t분의 1이라는 거 먼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gx가 2점을 지난다고 하는데 fx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점을 찾을 수 있네요. t, t 제곱하고 마이너스 t, t 제곱 두 개를 gx가 지난다고 합니다. t, t 제곱과 마이너스 t, t 제곱을 지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gx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gx에서 x제곱을 뺀 식 이렇게 한번 볼게요. gx에서 x제곱을 뺀 식 이걸 0으로 만족하는 해가 t와 마이너스 t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t, t제곱을 지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을 지나기 때문에 gx 마이너스 x제곱의 해가 t와 마이너스 t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gx 마이너스 x제곱의 0을 만족하는 해가 t와 마이너스 t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게 t와 마이너스 t니까 x 마이너스 t, x 플러스 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a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ax제곱에 마이너스 at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gx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gx의 식은 x제곱 계수의 a 플러스 1 x제곱에 맞죠? 마이너스 at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해서 조건이 있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t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t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a는 t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지점의 y좌표 ht라는 부분은 뒷부분이죠. 이게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조건들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ht는 꼭지점의 y좌표인데 마이너스 at제곱이에요. 그러면은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t제곱이 돼서 ht의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우리가 ht 함수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구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목적은
우리가 보니까 t의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ht의 최대 최소의 곱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자, ht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쉽죠. 자, ht의 대칭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0부터 2까지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0은 이 정도 있을 거고요. 2는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값, 가장 높은 값 찾아보면 2일 때 최대는 2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2가 되겠죠. 최소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입니다. 2분의 1 넣었을 때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1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첫 번째 조건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이 조건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조건은 a가 3보다 크던지 아니면 a가 0보다 작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건이 우리가 찾은 조건이고요. 자, 그러면 a가 3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3보다 클 때를 먼저 볼게요. 자, 이제 3보다 크다면 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겠습니다.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고요. 알파 베타는 3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부호를 보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돼요. 그리고 양수가 되면 여기 나온 이 조건이 있죠. 여기 나온 이 조건 때문에 알파 베타가 모두가 양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죠, 이게? 양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2a란 값이 4가 됩니다. 그럼 a가 뭐가 되죠? a가 2가 되죠. 그래서 애초부터 a인 2는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틀린 경우예요.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똑같이 2a인데요. 합이 0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곱도 볼 건데요. 알파 곱하기 베타도 3a인데 이 곱도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임의대로 알파를 음수로 베타를 양수로 만들어 보고 이 식들을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이 부호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결국은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이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a 제곱이고 마이너스 12a다가 되겠네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니까 얘가 16이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최종적 방정식은 a 제곱에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4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음수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에 마이너스 1을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의 베타 값을 모두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2차 함수 문제죠. 조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F형은 4, 이건 나중에 사용하고, X는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X는 2일 때 음수인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음수인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은 2일 때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2일 때 음수인 최소값을 갖는다. 0,4를 지나네요. 0,4를 지나고 2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음수인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 부분에 하나를 찍어주고요. 그림은 2일 때 음수인 최소값 어떤 B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찍힌 상태에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대칭축이 이 0,4를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4가 되겠죠. 4. 여기는 지금 4일 때 4다. 4,4를 지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니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자,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값을 갖겠죠. 그러면은 2에서 볼 때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5. 자, 2를 기준으로 볼 때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차이, 그 다음에 2분의 5의 차이. 더 멀어질수록 최대값, 그러니까 더 높은 값을 갖겠죠. 근데 요 값은 2분의 1의 차이인데요. 요 값은 2분의 5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2분의 1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자, 디귿 볼게요. gx를 fx-x라고 합니다. fx-x다. 그러면 이 fx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교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y는 x라는 것은 0,0과 4,4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y는 x입니다. 원래 있던 그래프가 fx죠. 그러면 fx와 y는 x는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여기가 한 점이 4,4고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4,4고 또 다른 교점이 있죠. 요 교점, 요 좌표가 알파, 알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fx와 y는 x의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gx의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자, 그럼 gx의 식을 만들어 보면은 gx는 fx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자, 교점의 좌표가 알파하고 4가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k라고 하고 만나는 교점을 x-알파, x-4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gx가 돼요. 이게 gx의 식입니다. 자, 그러면 gx의 식을 보니 또 다른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2차 함수인데 알파와 4를 지나는 또 다른 2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gx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gx예요. gx. 자, gx는 알파와 4를 지납니다. 근데 알파도 양수죠, 지금. 알파와 4를 지나죠. 그리고 알파를 자세히 보니 2보다 작습니다. 0보다 크고요.
알파는 이런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G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GX 입장에서 볼 때 대칭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뜻하는 게 이제 어떤 건가? 이 식이 뜻하는 게 어떤 건가?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클 거예요.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큽니다.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4하고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하고 2분의 5알파 플러스 2하고 2분의 5알파 플러스 2하고 볼 때 이 간격이 어떤 게 더 넓은가를 관건이죠. 이 어떤 게 더 넓을 건가? 간격이 더 넓은 부분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이 간격을 먼저 볼게요. 자, 이 간격은 알파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간격을 볼까요? 이 간격은 빼니까 2알파가 되네요. 그럼 알파 플러스 4가 더 큰가? 2알파가 더 큰가? 알파 플러스 2가 큰지 2알파가 큰지 어떤 게 더 크죠? 알파 플러스 2하고 2알파.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멀어질수록 더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이제 조건 먼저 확인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A, B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Y축과, 자, FX는 Y축과 이렇게 만나고요. 그 다음에 GX는 Y축과 이렇게 만난답니다. 자, 그럼 fx식과 gx식을 먼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fx는 최고차항을 a라고 해볼게요.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그쵸? 자, gx는 dx에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조건은 fx의 각각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로 같다. 자, 각각의 두근의 곱이 무슨 뜻이냐면 a분의 c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a분의 c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서 a분의 c도 마이너스 2가 된답니다. 자, 그럼 a 값과 c 값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fx를 다시 써보면 a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도대체 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자, 요 삼각형 하나랑 요쪽 삼각형 하나가 더해져서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각각 이제 표현을 해보면 만나는 교점 좌표를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교점 좌표를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 만나는 이 교점 좌표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CDB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 ACD 요걸 두 개를 더했을 때 넓이가 루트 34가 되겠죠. 그럼 두 개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2분의 1 밑변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높이가 베타가 되죠.
자, 두 번째 것도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3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는 알파는 좌표이기 때문에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근데 이게 루트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 좀 숫자가 까다롭죠. 먼저 확인해 주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진행할 게 방정식 fx와 gx의 두 근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 합의 절대값이 합의 절대값.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합의 절대값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라. 자, 이제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 자, 이제 요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걸로 뭘 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려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는 fx와 gx의 교점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연립해 볼게요. 그럼 fx-gx는 2분의 3 x제곱. 그죠? 연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tx. b-tx. 뒷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죠.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도 이제 직접 구할 수 있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은 제곱의 루트가 되죠.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그럼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3분의 2 루트 34. 그러면 제곱을 하면 9분의 4 맞죠? 9분의 4 곱하기 34. 식부터 먼저 적어줄게요. 헷갈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9분의 4 곱하기 34 마이너스 8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루트 34 곱하기 4 그러면은 136인데 마이너스 98은 72를 빼니까 9분의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인데요. 최근 모의고사 변형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변형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먼저 x 플러스 3의 1을 인수로 갖는다. 자, 이걸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마이너스 3의 1을 먼저 대입해 보면 8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의 1을 대입해 있으니까 9a의 제곱 플러스 b는 0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 값을 먼저 구할 텐데요. 98은 72니까 여기서 나오는 b 값은 65 곱하기 9a 제곱에 a 4제곱 같은 경우는 72니까 마이너스 9a의 4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은 9a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65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다항식에다가 요 b를 이제 대입해 줍니다. 이제 문제가 길어질 수 있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x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자, b 대신에 9a 제곱 65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 포인트가 뭐가 돼 있냐면 px를 인수분해하면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게 3개의 다항식.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가 먼저 돼야겠죠. 자, 이제 인수분해 되는 모양은 9a의 제곱 65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9a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5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65 플러스 a제곱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다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처음에 아까 썼던 이 부분에서 자연수 a, b이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3개의 다항식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입니다, 요게 3개의 다항식으로 쪼개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하나씩 집어넣어 볼 건데요. 이제 b가 음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a 값을 넣어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1부터 7, 7은 49, 8, 8은 64, 8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면서 3개의 다항식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8개밖에 안 되죠, 지금. 자, a는 1일 때, 이 앞부분은 이렇게 돼서 2개가 돼요, 2개. 그 다음에 a는 1일 때 뒷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4개가 됩니다, 4개. 그래서 이건 탈락이에요. 자, a가 2일 때 어찌됐든 앞부분은 무조건 2개가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36. 자,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에서는 요 앞부분이 있죠. 요 앞부분에서는 이게 무조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이 뒷부분에서 완전 제곱 형태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지 뒤쪽에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2일 때 이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61. 그러니까 앞에서 2개, 뒤에서 1개. 그래서 이게 3개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확인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3일 때를 먼저 하나 더 해보고요. 자, 3일 때, 저 앞부분은 볼 필요도 없죠. 무조건 2개니까. 뒷부분만 볼게요. 9니까 x제곱에 9를 빼면은 56. 이거 3개죠. 4일 때 앞부분은 무조건 2개. 자, 뒷부분은 x제곱 65에서 16. 그쵸? 그럼 49네요. 아, 요것도 4개입니다. 이거 탈락이에요. 자, 5일 때 25죠, 25. 이건 40이고요. 3개죠. 자, 6일 때 65에서 6일 때니까 36을 빼겠죠. 그럼 이거 29입니다. 이거 3개고요.
자, 뒤쪽에서 합차가 나오지 않게만 보면 되겠죠. 네. 앞에 부분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요 4개죠. 자, a가 8일 때 앞에 부분하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것도 4개죠. 그래서 이제 3개가 되는 부분만 찾아보면은 2, 3, 5, 6 이렇게 4가지만 등장하죠. 그래서 4가지를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A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를 먼저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A 값에 관계없이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허근을 가진다. 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자, A 값에 관계없이란 이 말은 모든 A 값에 대해서 모든 A 값에 대하여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A 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겠죠. 구해주고 마이너스 18 그렇죠?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로 바뀌고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왼쪽 부분의 최대값이 22니까 22보다 큰 자연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23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평범한 문제인데요. 자, 이제 나를 먼저 보면 fx식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을 세워볼게요. x 플러스 1로 1의 제곱을 나눴더니 못과 나머지가 같은데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과 나머지가 1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둘 다 ax 플러스 b라고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면 f-1이 3인데 자, 바로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이제 fx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 b 대신에 a 플러스 3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a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이 나오기 되게 적합한 문제죠. 위클리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요식을 정리해 보면 바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나머지 부분이 요 부분이 rx가 됩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 값은 r의 1과 r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2가 똑같다는 이제 요 식으로 a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자, a 값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r1을 대입해 보면 12 플러스 2a 플러스 3이 r1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r-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2a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같다. a 값은 넘어가면 3a이고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까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rx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입만 해보면 되겠죠. 자, rx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r-4 값은 자,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9, 27, 27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9 맞죠? 9하고 3 더해지니까 답은 39가 되겠네요. 자, 이제 23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점검을 해보면 2차 함수가 주어지고 C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이렇게 되죠. 이제 핵심은 대칭축이 되겠죠. 자, 이제 요거 대칭축 A가 됩니다. A. 그 다음에 요 C 좌표를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B 좌표가 t,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A 좌표와 B 좌표의 중점이 A이기 때문에 대칭축 X는 A이기 때문에 요거는 2A 마이너스 T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2배. AB의 길이의 2배.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의 2배. 요게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서 최대값을 56을 만든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이 식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4t면) a 플러스 1이죠. 남은 건 마이너스 4a 밖에 없네요. 그럼 당연히 위로 볼록이니까 완전제곱 만듭니다. t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밖으로 빠져나갈 땐 플러스로 자, 이렇게 완전제곱 됐고요. 자, 이렇게 완전제곱 만들어진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대값 56으로 하고 바로 이제 a 값까지 구해볼게요. 자, 2로 나누고 28 그러면은 a 제곱에 a 제곱이 바로 27이 나오네요. 그래서 a는 3루트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